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어느덧 3일 연휴가 끝나가는 일요일 저녁입니다. 3일간 쉬었다 보니까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회사를 가는 게 평소보다 약간 더 싫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평일이 와야 투자가 다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으로 월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 한 주 가볍게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8월 3주차였거든요. 이번 주 주식 투자 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에서 국직간 지표들이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7월 물가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식료품과 기름값을 제외한 근원 CPI 지표를 보니까 전년보다 3.1%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근원 물가 지표가 다시 3%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물가 상승은 관세보다 불법 이민자를 대거 추방을 했다 보니까 서비스 쪽 인건비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물가가 3% 넘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9월의 금리 인하를 대부분은 예상을 하고 있지만 물가가 보시다시피 점점 올라오고 있잖아요. 9월 이후에 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에 발표가 된 미국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5%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두 달 연속 전달보다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지만 0.6% 증가하는 것이 예상치였기 때문에 예상치보다는 약간 적더라고요. 그래도 관세 영향도 있고 물가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는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회담을 했잖아요. 약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고 함께 기자회견까지 하더라고요.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전쟁 관련해서 휴전 같은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전쟁이 중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분명 시장에 미리 살짝 반영은 되고 있었을 텐데 그런 기대감이 한풀 일단 꺾였으니까요. 다음 주 시장에도 약간은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가도 그렇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그렇고 주식 시장이 부담을 느낄 만한 재료가 점점 늘어나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미국 시장이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번 주는 다우존스가 1.8% 상승하면서 오랜만에 가장 많이 올라왔고 S&P 500과 나스닥도 약 0.8% 정도 상승했는데 미국 시장은 좋은 흐름이 그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 미국 ETF QD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식구로 데리고 와보았는데 JPI는 1년 넘게 투자를 해왔지만 성과가 조금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정리를 했고 미국 ETF를 투자한 이래로는 처음으로 종목을 교체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QD보는 올해 약 12% 정도 투자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나스닥 오리지널 상품인 QQQ의 성과를 잘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커버드콜을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연 8% 정도 배당금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배당금과 주가 상승을 원하는 저에게는 딱 맞는 상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주에 식구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ETF는 디보, QD보, 그리고 JPQ 이렇게 세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QD보와 비교를 해보면 JPQ도 성과가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10% 넘는 수익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배당금만 받고 수량을 천천히 늘려가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키움 계좌에서 받는 배당금에다가 매달 20만 원 정도 환전을 하고 당분간은 QD보 수량을 조금 늘려갈 생각인데요. 그렇지만 혹시 QD보 주가가 하락한다면 100만 원 정도씩 수량을 늘리면서 물을 타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장을 볼 텐데 이번 주 한국 증시는 거의 변동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3,200은 지키면서 마감을 했는데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주식 관련 세금 정책이 기존보다 개선된다는 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확신을 가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이번 주에도 5천억 원 매수를 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약 5조 원 넘게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계속 담아주고 있기는 한데 다만 개인 투자자들과 국내 기관에서 크게 호응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코스피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조금 답답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자체적으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동력이 많이 사라진 상황이고요.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미국 시장마저 조정을 조금 받는다면
코스피도 다시 3100 근처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어떤 매매를 했는지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미래에셋 계좌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미래에셋 계좌에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900주를 담아 보았는데 ISA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던 수량을 정리했고요. 일반 계좌에서 다시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평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10주, 12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최근에 물을 탔던 수량은 덜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200 커버드 콜은 전량 매도했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장이 조정을 조금 받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미래에셋 계좌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수량은 이번 주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200 커버드 콜은 이제 KB증권 계좌에서만 1700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그냥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계속 가져갈 생각인데요. 여하튼 한국 시장이 혹시 조정이 세게 온다면 미래에셋 계좌에서도 다시 매수를 해볼 생각도 하고 있고, 반면에 조정이 세게 오지 않는다면 그냥 KB증권에서 보유한 수량만 계속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미국 배당금 세금을 제외하고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세 계좌라도 세금을 제외하고 받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 받는 배당금과 동일한데요. 물론 나중에 세금을 정산할 때 조금 혜택을 준다고 하기는 하던데, 그래도 배당금이 줄어서 나오니까요. 굳이 절세 계좌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번 주에 ISA 계좌에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정리를 했고요. 일반 계좌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투자를 하던 코미당을 다시 매수한 게 아니라 타미당을 선택한 이유가 타미당이 현재 수수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총 수수료가 0.11%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오리지널 종목 중에서는 가장 수수료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자산 총액 측면에서도 경쟁 상품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냥 일반 계좌에서 새롭게 투자를 하는데 타미당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올해 4월에 관세 충격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 주봉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크게 한번 빠졌고 조금씩은 회복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올해 초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 중에 성과가 애매한 상품이긴 한데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게 이제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미래에셋 계좌에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잔고를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3%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 수량을 덜어내었고 제가 보유하려던 수량 60주만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평단가 아래로 떨어지면 또 물을 타고 또 조금 올라오면 덜어내면서 당분간은 60주를 기준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주가가 조금 상승하고 있고 디엔오토모티브의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걱정을 주고 있는데요. 여하튼 잠시 후 ISA 계좌에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미당은 일단 900주로 투자를 시작했고 주가가 빠지면 물을 조금 더 타고요. 1000주를 기준으로 해서 수량을 조절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계좌를 보니까 저번 주 대비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더라고요. 우선주의 경우에는 이번 주에 58,200원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저의 계좌에서는 여전히 6%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 정부에서 인텔에게 투자를 한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 기업 중에 파운드리를 하는 기업이 인텔이 유일한 상황이고 그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접지 못하게 미국 정부에서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최근에 미국 기업들에게 물량을 수주받으면서 조금 살아나고 있는데 거의 죽어가던 인텔이 다시 갑자기 등장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다음 주 삼성전자 주가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여하튼 반도체 품목 관세도 조만간에 확정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주가 흐름이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살짝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ISA 계좌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코미당은 이번 주에 정리를 했고요. 코미커라고 부르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을 100주를 더 매수를 했고 디엔오토모티브도 50주 물을 탔거든요.
그리고 남는 돈은 파킹형 ETF를 매수하면서 ISA 계좌에서는 현금을 조금 더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투자하는 종목 중에서는 DN 오토모티브 흐름이 가장 불안한데요.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빠르게 원위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래에셋 계좌에서만 그냥 투자를 하고 ISA 계좌에서는 사지 말았어야 했나 그런 후회도 조금 해보고 있거든요. 여하튼 물론 엎질러진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종목은 배당주로서는 매력이 크고요. 또한 밸류 측면에서도 저는 여전히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25,100원에서 매수를 했고 다음 주에 주가가 24,600원 아래로 내려온다면 다시 500원 단위로 수량을 계속 늘리고 평단가도 최대한 낮춰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장고를 보면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여전히 흐름이 좋은데요. 이 종목은 제가 올해 초에 매수를 한 직후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다 보니까 약간은 마음고생을 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커버드콜 종목이지만 20%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투자하길 잘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리뷰를 해볼 생각이니까 혹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미컨은 이번 주에 100주를 더 매수하면서 이제 900주를 만들어 두었는데 이제는 900주를 기준으로 잘 투자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데리고 왔던 키움 고배당은 주가가 조금 회복을 했다 보니까 지금 3% 정도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매수를 했던 DN 오토모티브는 물을 타다 보니까 수량이 500주로 늘어났지만 약 8% 정도 하락하면서 주가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가 더 하락한다면 물을 타고 그렇지 않는다면 추가 매수는 멈추고요. 주가가 다시 회복되기를 잘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하시고 장고도 조금 더 빨간색에 진해질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